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 실체는입니다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에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 정보 담당관을 통해서 야당의 그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그런 의혹이 연일 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. 예, 어제 윤 전 총장도 한 15분간 아주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예. 특히 지금 문제되는 이 고발장이 출처도 작성자도 이제 확인되지 않는 개문서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해라. 내가 그렇게 무섭냐?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는 거냐라면서 이번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면 돌파를 이제 택했습니다. 예.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발 쿠데타라고 해서 윤 전 총장의 이제 도덕성을 이제 문제 삼고 있고요. 그에 반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 검증단 설치, 즉 이제 그 여권의 이제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 내부 검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. 예.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 내부의 이 경선 경쟁자들, 특히 최근에 이제 무야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제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 중인 이 홍준표 의원과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의혹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거 아니냐면서 윤석열 불가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누구 편도 들을 수도 없고 참 고민이 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.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그 8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좀 가중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게 지난해 총선 때 이 대검의 손준성 검사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했는지, 혹은 해당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, 이런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제 별게 없었습니다. 먼저 김 의원이 지난 1일 이제 이번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이제 뉴스버스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,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당시에 이제 총선 선거 운동에 집중하느라 제보가 들어오는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. 또 고발장 역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해명이 좀 달라졌고요. 그리고 이 정황상 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이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명의 차용 여지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했는데요.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의 결론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고발장을 내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. 그리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라고 해서 사실 모른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. 예, 그럼 결국 잘 모른다는 거네요. 예,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예,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벌써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에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. 물론 다른 관련 인물도 고발을 했고요. 그래서 과연 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인지 이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. 일단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이번 사건은 워낙 정치권의 밑에 이제 파장이 크고요. 윤 전 총장 본인도 신속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곧 수사는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대검에서는 이미 손준성 검사의 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감찰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윤 전 총장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거고요. 그 반대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현 정부로부터 이제 핍박받는다는 순교자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면서 이
대선행에 더 탄력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 또는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권 경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정치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카카오 네이버 12조 시가총액 징발입니다. 자,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 주가가 7.87%, 또 카카오는 10.6% 동반 급락을 했어요. 정부와 여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어제 하루에만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12조 원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이제 메가톱급 하락인데요. 일단 그 원인을 보면은 이틀 전인 지난 7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제 사업 규제 방침을 이제 금융당국이 밝혔는데 이게 가장 큽니다. 이제 핀테크라는 게 금융, 이제 파이낸스와 기술,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인데요. 예.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통칭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뭐 카카오페이, 톡스와 같은 이 금융 플랫폼이 이 핀테크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런데 금융당국이 당장 오늘 25일부터 이 금융 플랫폼, 지금 말씀드린 이 금융 플랫폼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뭐 펀드나 연금과 같이 이제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, 또 심지어 뭐 신용카드나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동안 우리가 그 금융 플랫폼이 이렇게 금융 상품을 이제 파는 이런 중개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 대행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묵인을 해줬는데 이 금융당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건 광고 대행이 아니라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 불법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25일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.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금융 플랫폼에서는 뭐 결제, 대출, 보험 등과 함께 이 투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질 그럴 전망입니다.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은데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따라서 하락을 한 거겠죠? 예, 하지만 이 모든 게 불법은 아니고요. 금융 플랫폼에서 타사의 금융 상품을 모아서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 이용자들이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금융당국이 봤습니다. 예.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광고처럼 내용만 올리는 그런 수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거니까 이제 수익에는 상당한 타격이 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을 한 것도 앞으로 이 회사들의 주가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카카오의 시장 독점 이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데요. 예. 이게 이제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. 특히 최근에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른 택시의 웹 이용을 권유한 이 카카오티 가입 택시 기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시장 독점 논란을 촉발했는데요. 네. 국회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줄줄이 내면서 아마 뭐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규제가 더욱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. 아마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. 예. 이 부분은 이제는 뭐 금융 플랫폼사에서 적절히 뭐 시대에 맞춰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